충령산에 갔다 왔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충령산인데요. 자, 이 산에 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내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뭐 보이세요? 여러분이 등산을 가게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돌무지 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가파른 산 등성이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런 그 돌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 돌들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돌들을 쌓으러 저 비탈길 올라가서 말이죠. 경사진대에 저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디에서 저런 생각이 솟아나오는 걸까요? 하고 저는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적 없으신지요? 그래서 인간은 왜 마음속에서 뭔가 숭고하고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라고 하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설악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정말 이 돌무지 천국이에요.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에 대하여 빌고 있는 걸까요? 자, 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처음에 이 간단한 주변에서 흔한 것으로 봤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 관한 단어를 더 많이 확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자, 계속해서 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번엔 여기에 라쥐라고 하는 전미사를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이 러쥐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예요. 로고스 말이에요. 말. language라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word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학문이란 말이 되었을까요? 하고 여러분이 나에게 묻는다면 자,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금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대화록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좀 더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실제로 플라톤이 쓴 책이나 이런 거를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대화록이에요. 여러분이 논어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록이에요. 자왈, 공자가 말을 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약속합시다. 로지라고 하는 말이 학문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학설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로마법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오겠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법을 집배성했을 때에도 그 책의 이름을 딕툼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모아놓은 겁니다. 로즈는 그리스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음을 갖다가 잘 보셔야겠죠. 테올로지 이러면 안 되고요. theology 하고 하고 액센트를 올려야 됩니다. theology라고 해서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논쟁들을 모아놓은 어떤 학문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단어를 갖다 또 골라낼 수 있겠죠. 자, theolog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액센트 위치 바뀌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theology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신학자라고 얘기할 때는 theologian이라고 액센트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자 중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무척 많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분을 한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신학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 이해 알아볼 수 있겠어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봤을지 모릅니다. 자,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분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레고르 요한 멘델입니다. 멘델의 법칙을 만든 바로 그분이시죠. 자, 독일어에서는 J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 발음해 가지고 요한이라고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존이죠 뭐. 자, 그래서 이걸 가져온 제 의도를 아시겠는지요? 신학과 과학이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걸 믿으면 저걸 못 믿고 저걸 믿으면 이걸 못 믿고 하는 그런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양극단에 서 있는 무슨 뭐 이런 개념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거품 물고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멘델은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monk라고 부르거나 또는 뭐 이제 theologian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priest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좀 칠판에 쓰여져 있는 단어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테이라고 하는 말, 이게 나온 이런 김에 여러분에게 한번 더 한 다리 더 쭉 뻗어서 나아가고 싶었어요. 이분의 얼굴은 알아보시겠어요? 누군지? 지금 보니까 머리숱이 매우 드물고 안경을 쓰고 계시고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멘델보다 좀 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진으로서는. 자, 이 분의 이름은 뭐냐면 경제학의 아빠. 자, 제러미 벤담 되겠습니다. 영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뭐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현대판 한국인의 윤리교과서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신나게 까이신 그분이죠. 현대판 윤리교과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중에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는 부정하든 긍정하든 모르면 안 됩니다.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자 아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알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무슨 저기 정의란 무엇인가 막 저자가 하버드대 학생들 모아놓고 막 자기를 열심히 까고 비난하고 비웃고 해도 말이죠.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인생의 99.99%는 공리주의가 지배하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0.01% 설명 못하는 걸 가지고 고장 상태에 발생하는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 이유조차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 아주 유명하신 말을 했죠.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가장 많은 숫자의 가장 많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happiness라고 얘기할 때는 인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utility, 효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표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약간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총효용의 극대화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utility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나중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다시 얘기하겠어요. maximization이라고 하면 극대화입니다. 자, 모든 사회 정책의 목표는 바로 효용 극대화, utility maximization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고 체계, 의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utilitarianism,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자입니다. utilitarianist입니다. 자, 이분은 그 당시에는요, 그 경제학보다는요, 뉴스에 뭘로 많이 오르내렸냐면요, 교도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적인 주제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당시에는요, 영국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 그 지리 시간에 문과에서 배우는 거 있어요. 이촌향도,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 이런 말을 해서 보통 industrialization,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산이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이 집중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돼 있냐면 마치 삼투압처럼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식물이 빨아들이는 그 삼투압처럼 계속해서 어디로 도시로 몰려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urbanization을 불러오고요.
이 urbanization 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criminalization이 오게 됩니다. 범죄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없던 범죄가 생겨나고요. 이 사람들을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급증하게 되어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범죄자들이 넘쳐 흐르는 이런 도시가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치솟는 범죄율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합니다. 수용한다는 말은 "내가 너 인정할게." 그 말이 아니라 "들어와, 들어와." 이걸 갖다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다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폐군함이나 상선이나 이런 배들을 갖다가 템즈 강가에 띄워 놓고요. 여기다가 사람들 쳐 넣어 버렸대요. 얼마나 불결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염병이 막 돌고 말이죠. "몸 못 살겠어." 왜 이러니까 쟤네들 안 되겠다. 다 퍼버려라." 그래 가지고 저 사람들을 갖다 다 퍼버려서 어디로 보냈느냐, 뭐 캐나다로도 보내고요.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이 저 안 보이는 저 남쪽 나라, 그게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 위에 뭐냐, 새로운 열정의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이쪽으로 다 퍼버렸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선조가 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인가요? 당시에는 되게 법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